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북한의 이 풍선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 결정이 됐는데요. 바로 뭐냐, 이 대북 확성기 재개인데요. 이 확성기 재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확성기를 안 틀도록 판문점 선언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확성기를 틀려면 요거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뭐 저도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뭐 아니 북한이 다 무효화 선언해버렸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 안보 그야말로 장애 요인들을 그대로 지켜낼 이유가 있느냐, 무효화를 자연스럽게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드디어 무효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되니까 어제 이 NSC 상임위원회가 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방침이 정해졌다라고 나가니까 그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한 5시간 만에 즉각 우리 그놈은 삐를 안 보내겠다. 다만 한국에서 보내면 그때 100배 많게 보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후반 이제 보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후반에 이제 100배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대로 꼬리 내린다. 그야말로 이 약점이 국내외적으로 노출되는 거가 싫어가지고 사족을 다른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뭐 사족이 아닌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 이게 북한 속성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제 군의 입장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북 전단을 전문적으로 뿌리는 탈북민 단체가 있죠. 박상학 회장이 있는 요 탈북민 단체. 여기에 입장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민전 지금 수석 대변인이죠. 김민전 대변인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들.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순망치한 관계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둘 다 반드시 순망치아니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요 점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한동훈 출마는 개인 의견 아니냐. 그러나 나오는 것이 좋겠다. 개인 뿌치가 이제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자, 뭐 누구라도 뭐 지가 아니 뭐 평양 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진 작가. 저는 뭐 솔직히 뭐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니킬이라고 이제 지금 사진 작가인데요. 요 사람은 배우, 그러니까 이제 유태호 배우의 부인으로 또 잘 알려져 있고, 본인도 사진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니킬이가 인스타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것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왜냐? 지금 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우주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최태원 회장에 대한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20억, 요게 딱 결정이 되니까 인스타에다가 이 김영 CNC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을 감싸는 듯한 이런 입장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네티즌 사이에 이게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비공개로 돌렸다고 합니다. 요즘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요. 이제 페북은 별로 안 보고 지금 인스타를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북도 난리가 나고 이제 역풍이 불면 전부 이거 내리거나 또는 비공개로 돌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배우 니키리도 지금 마찬가지 사단을 일으킨 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박성기 요거 이제 그동안에 말이죠. 있었다 없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노무현 때 이걸 없앴어요. 노무현 때 없앴다가 이제 MB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어요. 뭐 북한의 도발이 뭐 상상할 수 없이 이루어지니까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포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목함치레 사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로 북한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확성기입니다. 요걸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이걸 틀어버리니까 쩔쩔 맺혔습니까? 김영철이가 당시에.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잘 안 했는데, 이게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의 합의 문서에서 없어진 것은 바로 문재인의 이 9.19 합의하고요, 판문점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없었는데 요번에 이걸 다시 살리겠다. 자,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2018년도 5월 1일, 나흘 후죠.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 살포를 준비한다. 그리고 서해 NLL 일대를 평화 수용으로 하고
단계적인 구축과 종전선언을 위해서 연내 회담을 연다. 이런 내용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이제는 완전히 무효화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가 없어야 확성기 방송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남북 쌍방 간의 합의 위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이게 송영무 당시 장관하고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합의문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9.19, 2018년도 9.19 그러니까 평양 3차 정상회담 때 후속 문서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육지, 바다, 하늘에서 포사격, 기동훈련, 정찰 비행 등 군사활동을 중단한다.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조사를 철수한다. 이게 군사합의예요. 요 군사합의, 그때 요게 딱 나오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안 해야지. 요렇게 해서 파장이 많이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을 갖다가 1, 2차 연에서 1000개가 넘게 보내왔고, 인천에 있는 우리 공항들, 이 항공기들이 이착륙 3차례나 중단됐고, 우리 해군 함정들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선들 영향은 말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막심했어요. 차량도 유리가 깨지고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북한이 제일 처음에 풍선을 보냈을 때는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무시 작전으로 나갔어요. 무시 작전으로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제 한 1000여 개 가깝게 내보내니까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이제 이 무시 정책, 저강도 대응 정책에서 고강도 대응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어제 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NSC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게 대응 방안을 결정했는데 이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이제 9.19 합의에서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도발할 경우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 요거를 지금 이제 무효화가 불가피하다. 요렇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9.19 합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사실상 이미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폐기 선언했는데 우리만 이 9.19 합의에 매달린다? 이거 그러면 안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풍선 우리가 이제 대응책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지금 빠르면 오늘부터 말이죠. 확성기를 재개할수록 필요한 상응 조치를 전부 취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요. 이제 북한이 풍선을 안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그냥 고하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간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렸고 이 관련 내용을 NSC 상임위원들하고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오물풍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신원식 장관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거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열한 도발이다.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압박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미국 국방장관하고 우리 한국 국방장관의 이 회담에서도 요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유엔사에서도 요 위반 내용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9.19 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제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요. 결국 이제 처음서부터 통일부가 맨 먼저 그랬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안보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 감내하기 힘든 정책 요게 이제 1차로 이제 확성기 방송이 되고 2차로 이제 판문점 선언과 바로 이제 9.19 군사합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이죠. 왜냐?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우리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정례 브리핑에서. 그래서 군은요,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와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다만 그는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정부기관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해체 보관 중에 있던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거나 아니면 고성능으로 된 이동형 확성기 가동 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제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탈북민 단체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박상학 이 회장인데요. 박상학 회장은요, 우선 사과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과하면 이제 안 보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탈북민 단체도 지금 보낼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하면 이제 중단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에드벌룬을 이용해서 수백억 장의 전단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은 있지만은 오물 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 박상호 회장이 이끄는 게 이제 자유북한 운동연합이잖아요.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우리 한국민과 미국 노포 분들이 지원해준 타이레놀과 그 다음에 비타민 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이미 보내왔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그리고 드라마하고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 그래서 김정은이는 말이죠. 이 적반하장하지 말라. 낯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 수령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이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내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데 대해서 김정은이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해 보겠다. 그러면서 5, 6일쯤 바람이 바뀌면 남북풍이 불면 즉각 보내려고 한다. 예, 전단에는 임영웅의 트로트, K-팝과 함께 요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드라마 겨울연가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태용호 탈북 의원 출신이고요.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주재 대리. 요거,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바로 김정은이 권해도 아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태용호 의원도요, 북한에서 군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흥얼거릴 정도로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와 뉴스의 영향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번 5시간 만에 북한이 이제 요거 안 하겠다. 꼬리를 내리는 배경에는요, 전방을 지키는 젊은 북한판 MZ세대 군인들의 사상적 이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짜 북한 DMZ 군뿐만 아니라 후방 요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준 수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자, 이 TV조선에서 유튜브에서 말이죠.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인터뷰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순망치안의 관계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게 정의다. 어떻게 비행기 기름값만큼 식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6,292만 원. 그리고 비행기 기름값은 6,300만 원. 그건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숙 옷값과 관련한 옷값의 관봉권을 사용한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밝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 종합특검법 이미 이승윤이가 내놨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영장 판사를 특검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냐. 그리고 삼김 특검법을 하자는 거. 그러니까 김매경, 김정숙,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요것은 그만큼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리고 요즘은 보수를 분열로 방하고 진보는 부패로 방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이론으로 생각하면 출마해서 지지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엑소 TF에서 말이죠. 한동훈 면담을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조정훈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말이죠. 이 한동훈과 그 다음에 윤석열 위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순망치한 입술과 인문관계 아니냐.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당이 친윤계니 친한계니 분열되는 것이 사실인데 뭉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큰 꿈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위원장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성공적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전당대 출마 관련해서는 개인이 결단할 사안이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당의 지지폭을 넓히고 흥행을 시키는 것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면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총선 패배의 책임은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다음 지도가 들어선 이후에 보다 근본적인 당의 조직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주 구구절절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진작가 니키리가 지금 김영 TNC 사장을 옹호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인스타의 글, 요거를 전면 부인하고 이 글을 내렸습니다. 자, 니키리는 이 배우 유태우의 부인으로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니키리, 그러면요, 먼저 요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니키리 사진을 보면요, 여러 형태의 사진이 들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니키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니키리 부부하고, 그 다음에 이 최태원, 김희영 TNC 회장하고가 엄청 가깝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사진들이, 요거는요, 지금 이 니키리가 인스타에 올린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 요거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 하나하고 요 사진을 합성해 놓은 건데, 자, 요거를 좀 따로따로 띄워버리면, 자, 이게, 이거. 자, 이 둘이서 이게 밥 먹는 거. 이게 왼쪽 검은색이, 김희영, 이 사장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 남편과 최태원과의, 이 사진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글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느냐?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키웠어요. 자, 니키리,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는다. 예.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뭘 믿어야 되는지도 난 솔직히 모르겠다. 이걸 가지고 날 배신하는 거, 그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한다고 했다고 해도,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지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태원과 그 다음에 김희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예, 이혼을 시켰잖아요.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했냐 안 했냐 믿거나 의심하는 거 제끼고 설령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해도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그들 옆에 꾸준히 있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최태영 소장하고 김영진 회장이 이렇게 그 연인지간에 있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고 지금 소송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뭘 나쁘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좋았으면 좋은 거지. 믿었으면 믿은 걸로 끝내야지. 뭘 이거 갖고 나쁘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에게는 그런 믿음보다 중요한 것 같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게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 떠나기 십상이지. 나 믿음 싫어. 그러니까 안 떠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잘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말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인스타 이 글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김희영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왜 사람들이 김희영하고 연관지어서 이 글을 생각하느냐? 예, 놀랬다 거기에. 내가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추측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올리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도 고쳐지 말라는 말을 또 올렸는데 그런 그 글은 추측성 댓글의 사건과는 전혀 없다. 추측성 댓글이라는 게 이제 그 이혼 소송에서 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글 속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지칭한 특정인이 포함이 안 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키리가 올린 글을 가지고 이거 최 회장하고 동거인인 김희영을 비호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욕설들이 지금 비판 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막상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면 또 달라질 걸. 지금 내연녀를 옹호하는 것이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니 절친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비판적 반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삭제되어 있지만요. 이미 캡처된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감론 을박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예,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럽들, 인기 연예인들 정말 글 하나를 올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